100년 만에 영상 촬영하는 것 같은데 내일 모레 시험입니다. 사실 미리미리 공부를 정말 최소한만 했더라도 부담이 없는 시험인데 그런 시험일 것 같은데 뭐 갈람 빨리 가고 말람 말고 너무 놀아서 너무 긴장됩니다. 내일 모레 내일 또 공부를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많이 못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리고 많은 일이 있었어요. 그 사이에 아들이 그 화상을 입어서 병원에 5일 정도 입원을 했었고 지금도 약을 바르고 병원에 주기적으로 가고 있습니다. 뭐 있었던 일이 많은데 이렇게 막상 나열하려고 하니까 생각이 잘 나지 않네요. 어떻게부터 뭐부터 강렬하게 특별한 사건이라고 해야 될까, 그런 것들이 얘기하자면은 근데 오만 생각이 다 들었죠. 일단 아들이 화상을 입고 이제 와이프가 소식을 전해 듣고 퇴근 시간이었기 때문에 아이한테 가는 와중에 차가 많이 막혔죠. 그래서 119를 불러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구급차 타고 병원으로 이송이 됐고 아버지가 애 돌봐주고 계실 때 저희가 이제 포트병에 물을 담아 놓고 애 분유 2개의 포트병을 담아 놓는데 하나는 70도고 하나는 40도. 그래서 70도에 물을 조금 넣고 분유를 넣고 이제 녹은 다음에 충분히 녹은 다음에 40도 물을 넣어서 분유 온도를 맞추는 건데 그 70도짜리 포트기를 아이가 만진 겁니다. 잠깐 한눈판 사이에 높은 데다가 놔뒀다고 생각했는데 애가 이제 까치발 들고 서서 줄을 뭐 잡아당겼는지 뭐 어떻게 잡아당겼나봐요. 그래서 그걸 뒤집어 썼는데 다행히 안면부 쪽은 아니고 귀 뒤로 해서 등이 이렇게 물이 젖혀져서 아버지가 놀라서 급한 대로 화장실 가서 차가운 물로 계속 뿌리고 했었는데 등 뒤쪽은 미처 제대로 못 보신 거죠. 그래서 옷을 벗기니까 이미 살갗이 벗겨지고 그래서 막 너무 애는 이제 놀라서 울고 아프니까 그 상황에서 이제 저한테 먼저 전화가 왔었는데 정확한 상황을 모르니까 뭐 상태가 어떤지도 모르겠고 그냥 어느 정도 뛰었는데 뭐 조치가 돼서 괜찮은갑다. 일단 뭐 병원을 데리고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위치도 잘 모르겠고 일단 와이프한테 얘기를 하니까 근데 와이프가 잘 조치를 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와이프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부분이 제가 조치를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집에 와줄 수 없냐고 했을 때 제가 일이 그냥 저는 좀 상황을 쉽게 생각했던 거죠. 그래서 가기 힘들 것 같다고 얘기를 해서 그랬던 상황들이 이제 화가 났고 그 이후로 아기와 관련돼서 몇 차례 더 화가 나는 순간들이 있었죠. 저의 이제 일거수일투족이 와이프가 그때 많이 힘든 상황이었는데 여러 번 겹쳤던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이틀 전에 한번 터졌어요. 폭발을 했는데 얘기를 해보니까 제가 미처 몰랐던 부분 때문에 그런 것들이 누적이 돼 있더라고요. 그래서 미안하다 하고 저도 이제 뭐 예상치 못했던 부분에 또 마음이 상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저도 뭐 쉽진 않았죠.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퇴근하자마자 계속 병원에 몇 번씩 가고 와이프도 물론 병원에서 그 좁은 공간에서 아이가 쉽게 움직일 수도 없는 협소한 장소에서 4인실을 썼는데 이제 수면도 힘들었고 답답한 것도 많았겠죠.
이건 또 뭐냐. 그 이제 치료비가 병원비가 한 120 얼마 나왔나. 그리고 이제 치료비가 귀 쪽이랑 목은 재생치료 따로 한 7, 8만 원 이래. 그리고 레이저 치료 밑에 등 쪽은 한 20만 원 해서 한 번 이래 갈 때마다 뭐 35만 원 가량. 근데 병원 측에서 한 10회 정도, 2달 정도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10회 이상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제가 이제 태아보험을 들 때 와이프한테 최소한의 것들로 해라고 했는데, 그러다 보니까 적용받을 수 있는 혜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. 실비도 없었고, 화상 같은 경우에도 아기가 수술을 해야지만 뭐 적용받을 수 있는 보장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게 없었죠. 그런 것도 이제 다 화가 나는 부분이죠. 결국에는 지나고 나서,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저도 참 마음이 편치 않았고, 그래서 오늘 와이프랑 같이, 이제 와이프가 그 전에 며칠 동안 알아보고 보험 비교해보고 같이 중간에 점심시간 때에서 나와서 우체국 가서 우체국 보험을 들었습니다. 보호자 양쪽 서명이 필요하다 해서 사인을 많이 했고요. 그리고 이제 회사에 조금 늦게 들어갔는데, 그렇게 일 처리됐고, 뭐 그 병원비 같은 부분은 제가 아버님한테 연락을 해서, 지금 우리가 현금이 없고 재정적으로 좀 그런 상황이라니까 알아들었다고 하시면서 아버님이 치료비로 먼저 돈을 일정 부분 주셨는데, 추가적으로 그 이제 병원 내역들을 저도 많이 주셨습니다. 많이, 거의 다 전액을 치료비 부담하시겠다고 하셨는데, 그 동생도 아버님 부담하는 건 혼자 다 부담하는 건 많으니까 자기가 좀 모아놓은 돈이 있으니까 일부 반반씩 이렇게 하자고 얘기를 했었는데, 먼저 아버지께서 보내주셔가지고, 또 중간에 장인어른이 또 한 번이 아니죠. 이제 수술하실 날짜가 돼가지고, 토요일날 수술을 하시고, 제가 이제 수술하고 나오시는 거 이제 나가서 뵙고, 다행히 그 병원이 참 좋았던 게, 그 보호자 간병인 필요 없이 간호조무사분들이 다 병원에서 상주하고 근무하시는 그런 거죠. 아주 시스템이 잘 돼 있다고 느꼈고, 내일 퇴원하신다 하는데, 제가 내일 잘 지내야겠죠. 지금 뭐 선거한다고 뭐 시끄럽고 난린데, 다 도착했습니다. 집에 다 도착했고, 뭐 또한 다 잘 지나갈 거로 생각하는데, 정말 힘든 주간이었고 힘든 5월이었는데, 5월달에 또 행사도 많지 않았습니까? 뭐 있나, 어머니한테 아예 가지도 못했습니다. 이제 돌도 준비해야 되고, 6월 1일에 돌입니다. 또 회사 사무실 과장님께서 돌이라고 뭐라도 해주고 싶다고 12만원짜리 물건을 또 사주셨어요. 와, 어쩜 그럴 수가. 마음이 고맙습니다. 참 고맙고, 뭐라도 해주고 싶다 하셔가지고, 사실 뭐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 정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하시니까 감사히 받고, 네, 다 도착했고, 뭐 또 생각나는 게 있으면 네, 남기겠습니다.